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7가지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어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행동, 요령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자로서 꼭 해야 될 행동 8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who am I? 내가 과연 누군가? 라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끊임없이 살펴봄, 이게 매우 필요하고, 그 자기 자신이 늘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 혹은 자기의 삶의 목적, 사명감을 되새김하면서 나 자신의 모난 잠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이 만족지 못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가 가다가 속도를 못 내고 버벅거릴 때 그 부분은 당연히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주유소를 가야 됩니다. 그 주유소가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비전과 각종 사명감, 자기 자신의 가치, 이와 같은 존재 이유죠.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 자기의 목표나 비전 같은 것을 늘 태양처럼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과연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가라는 현실 점검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뭔가를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의견을 조금 구할 필요가 있을 때 남에게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혹은 생생하고 그리고 절실하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먹어야 됩니다. 목표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전이나 꿈하고 목표하고 차이는, 목표는 언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기한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목표로 볼 수 있죠. 꿈이나 비전은 좀 넓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표들을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고 그런 것으로 더 좁혀야 됩니다. 생생해야만이. 그래서 또한 그것도 항상 가까이에 붙여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자기에 맞는, 자기가 활용 가능한 시간을 쪼개서 기표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항상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자기 주도적인 부분이 가능합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는 그 부분이 시간 계획표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계획이 됐을 때는 자신과의 약속인 그 계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반드시를 사자성어 2개로 제시했습니다. 사생결단, 죽기 살기로 한다. 전력 투구. 내가 젖먹으니까 있으겠다. 사생결단, 전력 투구. 그런 자세로 실천하고 항상 마음속에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견디고 또 견디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학습성 권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겁니다. 이것을 실천을 할 때 유의사항인데 이 자체가 7가지로 또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흥미나 의욕이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뇌를 속일 수 있고 내가 이거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것을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쪽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습을 통해서 수업 시작 1, 2분 전에 내용을 학습하는, 가볍게 훑어봐서 영화의 예고편을 보듯이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벌써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반드시 항상 질문을 할 수 있게 무엇이 이해가 안 된지를 늘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노트라든가 메모지라든가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모르는가, 학습의 포인트가 뭔지 그것을 추출해서 그 시간에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수업에 들어가서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게 의미를 부여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만이 학습 효과가 있고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했을 때 뇌는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앞에 인성편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내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해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활성화가 되냐는 뭔가 내가 흥미를 느낄 때,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쪽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학습 성과가 있는 거죠. 내가 활성화되니까 잘 기억된다.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서 기억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각성 효과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결국에 그날그날 학습한 부분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 기억은 저녁에 잠잘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당일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내용을 심화하는 것, 자기 자신의 말로 이해해보고 남에게 설명을 해본다든가, 혹은 백지로 써서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기억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럴 때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로 만들어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에 학습의 성과는 반복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그간 일주일간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훑어볼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보충학습을 했을 때 더더욱 기억의 장기화, 기억에 지속하는 훨씬 더 공고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말에 자기가 학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확인해 본 그런 복습들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해 본 것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의 이해도로 있어 시험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서 등을 활용해서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된 것은 다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늘 연습을 해서 최적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간 학습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학습 단계를 예수부터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학습은 장기 기억화를 하는 것인데, 그 장기 기억화의 핵심은 소극적으로 그냥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한 이해를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토론한다든가 혹은 남에게 가르친다든가 시험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늘 인출해서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주기적으로 있었을 때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결국에 학습은 진행하면서 재미없는 과정이, 학습은 어차피 학생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이런 학습을 꼭 해야 되냐는 그런 불안감 혹은 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서 학습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이 매우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학습 단계를 거쳐서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음을 컨트롤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 이게 심호흡, 복식호흡을 한다든가 등 자기 나름대로 마음 관리를 하는 그런 훈련을 늘 해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늘 자기 자신이 어려울수록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의 비전,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명의식,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터치해보는, 늘 되새김질해보는 생활하면은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학습이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동기가 더 강화되고, 또한 이러한 것이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만의 성공이 아닌 사회나 국가나 인류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장하면서 학습에 더욱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자기 자신 간의 인생 성공만이 아니라
진정하게 남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 인류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를 했을 때, 그때 학습이 단순한 암기가 아닌 정말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그것이 지혜로 승화시켜 가면 학습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학습의 재미를 느끼는, 학습의 본질적인 목적인 지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희열을 맛보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의 3요소를 지나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종합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학습편 마무리를 서서히 해 가면서 이제 학습 전략 그리고 학습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